슬슬 이제 이게 총선 때 최상면 특검법 같은 경우에 거부권을 하지 말라고 한 게 민심이었는데, 총선 민심이었는데. 아니,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당연히 채취하고 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예. 그러면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죠. 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가장 큰 권한이자 책임 중에 하나가 군 통수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군대 인구가 60만인데 60만이나 되는 군인들한테 신임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해서 해병대가 대민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를 언론 플레이 하려고 그 그렇죠. 안전조끼도 입히지 않고 무리하게 해병대 마크가 보이게 하려고 한 게 물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게 싫어서 그걸 덮으려고 했고,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물러나게 하고 막 이런, 네, 그런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쪽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도 네, 이 사건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다른 것들도 잘하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것들을 다 놔버렸다. 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보수라고 부르기가 아깝다. 그렇죠. 보수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보수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진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군인 한 사람을 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는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야 당신이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군인한테는 줘야 네, 군인이 그 대통령을 믿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네, 5월 28일이죠. 예. 네, 5월 28일 이틀 전인데, 무기명 투표를 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재석 의원 293명, 21대 국회 마지막 네, 본회의 표결 같긴 한데, 네, 재석 의원 293명 그렇죠. 가운데 찬성이 179명, 네, 반대가 111명으로 인해서 11명이 더 들어가지고 무효 4명으로 해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일단 그렇죠. 폐기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표결 결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포결 결과는 진짜 너무 예상대로 나왔다. 예상대로 나왔다. 예.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다. 이건가요? 네. 눈치를 너무 봤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마지막 표결이에요. 네. 어떻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괜찮다. 다음에 우리는 안 나오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하지만, 하나 놓쳤던 게 있죠. 초선으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낙선했다고 다음에 안 들어오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당에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정당에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여야의 힘 대결에서 여당이 셌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병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네. 크겠네.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민주당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무기명이기 때문에 내가 당론과 반대되는 표를 던져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네네네.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작용을 하는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권력자가 불편해하는 법안이라고
그렇죠. 통화시키지 않는 그런 그렇죠. 흔히 정치권 문법에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이럴 땐가? 그러니까 총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네, 그 무기명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자율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무기명이지만 사실 당론은 서로 갈렸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은 무효표 만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왜 오히려 특검을 하게 되면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해준 변호사 뭐 지정해야 되고 특검 수사관 지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을 이첩하고 파악해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예. 저는 사실은 그 얘기가 일견 통했어요. 네, 통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공수처를 압박하는 거예요. 여당 쪽에서. 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온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특검을 야당 쪽에서 밀어붙일 빌미를 만들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결과를 어떻게 내놓든 내 마음에 안 들게 내놓는다고 해서 혹은 내 마음에 들게 내놓는다고 해서 네, 네, 야당 쪽에서 이 특검법을 한 번 더 밀어붙이지 않을 거다. 네, 우리 결과 봤는데 특검 하자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벌어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최상병 특검 가지고 그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 뭐 공공연하게 1호 특검 1호 법안을 다시 이걸로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네. 한 번은 더 같은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뜻을 물어봐야겠죠. 센터장님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네. 회동도 하고 비공개 회동도 하고 했을 텐데 최상병 특검을 받을 테니 김건희 특검은 발의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합의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22대 국회와 그게 예 이전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음.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지금 22대 국회 이 상황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거부 건가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일방적으로 제, 법안 통과시키고 제가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한 예, 2주 전쯤 2주년 기념회관을 했을 때 특검은 내가 원할 때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네. 본인의 원칙에 맞으면 거래를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주고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아요. 음, 대쪽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기본인 주고받기 네. 혹은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듣기는 듣겠죠. 근데 결정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보다 이 최상병 특검법이 특검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해서 뭔가 덮고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 느낌이 이거는 기사만 봐도 연합뉴스만 꼼꼼히 봐도 예. 그게 일반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오히려 특검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신속성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이게
이게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 이유가 국민 여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상면 특검법이 명확하거든요. 이태원 그렇죠. 참사보다. 명확하죠. 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이거 어떻게 그거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후 대응적으로 봤을 때 이상민 행정부 안전부 장관에서 뭐 경찰이나 이런 대응이 매우 문제가 많았지만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덮은 거잖아요. 이걸 처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하게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10개 넘는 네. 그 법안을 거부했지만 예. 거부권 행사, 이 제2요구권이죠, 정확하게. 네.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후폭풍이 어떤 쪽이 센가를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자칭 보수라고 그러던 군대, 네. 그 중에서 제일 세다던 해병대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얘기 끝난 겁니다. 군대의 최후를 책임져 줘야 되고 나라의 최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 네.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원해서 자부심으로 제대하고 나서 또 기수 가지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걸 좀 밖에서 막 그렇게 해병대 몇 개입니까? 막 이거 진짜 꼴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지금. 그런 분들이 화가 나 있다고요. 예, 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윤석열은 5년이고 해병대는 영원하다. 예. 네, 네. 그게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200기 때의 그 어르신께서 천 몇 길 그 친구를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되게 한숨과 그 열받는 모습이 그렇죠. 참 그렇긴 한데.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수상한 각종 통화 내역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에 나왔다는 게 이게 누군가가 이게 좀 제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쨌든 스모킹 것처럼 막 나오고 있어요. 내용까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죠. 노출하지 통화 않았습니다. 내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점점 그 박근혜 탄핵 시기에 태블릿 PC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느낌이 확 드는데 이게 통화 내역이란 말이에요. 통화 내역을 정식으로 받아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네, 누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취득했고 그거를 발설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언론사 쪽에서는 취재원 보호가 생명이 될 거고요. 그 반대쪽에서는 그 취재원이나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게요. 와,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뭔가 제보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쥐고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통신영장이나 이런 걸 이게 발부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막 나오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녹취까지 나오면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지금 키는 해병대가 쥐고 있어요. 그래요. 해병대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용산 쪽에 항의 방문 비슷하게 한다. 아니면 해병대원 중에서 국민의힘이었던 소속 당원들이 집단으로 탈당을 한다.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 이 일은 커집니다. 네. 이걸 누르면 이거를 무마할 수 있으면 이거는 잠잠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비역 해병대들 말고 지금 현역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지금 약간 자기 보위에 그렇죠. 지금 빠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예비역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뭐 담당했던 현직 해병대의 관급이라 영관급 장교라든가 네.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박정훈 선생님 동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열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서 호응을 해주면 일이 커질 겁니다. 예. 근데 안에서 호응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네. 검찰 출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아, 어쨌든, 22대 국회 있잖아요. 22대 그렇죠. 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네. 맨날 뭐 협치가 계속 뭐 여전히 없을 것이고, 없죠. 민주당이나 법야권, 야7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때 그렇죠.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제 그러니까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캐스팅 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비윤계 이런 분들을 중에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선 중에서 초선 네. 수장파적인 이미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8명 정도만 모이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21대 국회보다는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왜냐면 이제 설득해야 될 국민의힘 의원 수가 줄었으니까요. 예. 아니요. 아닌가요? 예.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 17명을 설득할 때보다 8명을 설득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숫자만 줄었지, 그 개인의 설득이 쉽다라는, 그게 없어요. 네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면을 한 번씩 다 보세요. 윤 대통령 색깔이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어요. 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반발을 하겠다고 표시했던 분들, 공개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 5분 계세요. 그 중에 4분은 외입니다, 이제. 한 명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분이 다시 설득이 된다고 해도 7명을 더 해야 돼요.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살아남아 계신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라면 설득되기는 쉽지 않고, 네. 그분의 공개적인 발언이 무기명일 때도 찬성표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180이나 108, 192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그러게요. 숫자는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교착 상태겠네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보다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 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권을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이거를 그렇죠. 강제로 뭐 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쿠데타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예, 맞아요. 예. 이걸 무슨 뭐 그러니까 제2결까지 무력화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예. 100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거부하면 돼요. 네. 거부해서 다시 올라가서 부결이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절대 권력, 200 백석 지키기를 그렇게 읍수했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총선을 해서 국회 구성을 싹 바꿨는데 이렇게 답답한 살얼음판이 계속 된다는 게 이게 그렇죠. 3년간 된다는 게 이게 참 이렇게까지 참 이게 그러네요. 이게 자, 좀 과거 역사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이런 적이 네.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올해 이런 그러니까 루대 정원 지금 이것 때문에 교체 상태가 지금 2달 100일 됐다 그러가요? 자,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찾아보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없으니까요. 대통령이 공격받았을 때, 기존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대응법의 차이를 보시면, 네. 이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지 아실 수 있어요. 네. 이전의 대통령들은 조금씩 금이라도 가서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한 발짝이라도. 네. 여긴 앞으로 한 발짝 가는 거 되게 힘듭니다. 음. 당내 세력들조차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그
대통령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이 맘에 안 들면 당의 대표도 솎아내고, 누구도 솎아내고 다 해요. 음, 알만 지금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걱정했던 검찰 공화국의 왕정 정치하고 비슷해요. 음, 1970년대, 80년대에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었으면 전 남산에 가 있었겠지만, 네네. 지금 분위기가 거의 그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서빙고로 가겠죠.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고요. 예,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원외로 나간 사람들의 중요한 거. 네, 그분들의 정치적인 세력화 혹은 시민사회하고의 연대 가능성 그렇게 해서 밖에서 들이치지 않으면 네, 국회에서 용산을 변화시킨다는 건 요원합니다. 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참 암담한 현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진짜, 뭐, 이렇게 길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저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별로, 쟁점 이슈별로 크게 싸우다가, 그러니까 냉각됐다가 다시 풀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게 없고, 그냥, 예, 무조건, 예, 이게 대한민국 네,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네, 그 5년 동안은 왕처럼 굴림해도 끌어내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같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시킨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탄핵당한 사람의 한 행동이 네,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 말이 안 되지 않는 이상 탄핵을 못 시킨 거예요. 네, 네,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뵙겠습니다. 주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